만약에 말이죠.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또 한 번의 검은 수요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격동의 하루를 데이터와 이론으로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보고 그 혼돈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오늘 2026년 3월 4일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특히 한국 시장이 그 충격의 한가운데 놓인 바로 그날이죠. 우리는 이 가상의 하루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대로 보여주죠.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무려 14%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아시아 시장하고 비교해 볼 텐데요. 홍콩과 상해 증시는 고작 1, 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거든요. 아니,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첫째, 도대체 원인이 뭔가? 둘째,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덮친 이 퍼펙트 스톰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 가지 악재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새벽에 들려온 이 소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것. 이건 그냥 어느 한 지역의 분쟁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를 시장에 바로 던져주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바로 그 공포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WTI랑 브렌트유 둘 다 단 하루 만에 13%나 폭등했어요. 아시다시피 원유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었죠. 유가 쇼크는 곧바로 외환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그야말로 맥을 못 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5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 숫자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당장 한국에서 돈 빼! 하는 비상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차손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건 지정학적 긴장에서 시작해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가 쇼크는 원화 가치 폭락을 불렀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결국 시장 붕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하락의 하락을 부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순환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요, 이 연쇄 반응만 가지고 오늘 같은 12% 폭락을 다 설명하긴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악재가 몇 개 겹친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시장의 패닉 뒤에 숨어있는 좀 더 근본적인 경제학 원리들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귀성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원화 가치 하락이랑 주가 폭락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화가 약해지니까 주식을 판다. 그런데 주식이 폭락하니까 원화는 더 약해진다. 바로 이 끝없는 부정적인 되먹임 고리가 오늘 우리가 본 패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캐스티의 소시오노믹스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란 공격이라는 사건이 패닉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에 퍼져 있던 비관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건을 핑계로 터져 나온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사건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터질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더 있습니다. 모두가 파니까 나도 일단 팔고 보자는 군집 행동. 그리고 마치 나쁜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듯 9.2년짜리 장기 하락 주기랑 41개월짜리 단기 하락 주기가 딱 겹쳐버린 사이클 공명. 또 불확실한 미래의 수욕보다는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안전한 현금을 선호하게 되는 시간 선호의 극단적인 변화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인을 아주 깊게 파고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미래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무려 10만 번의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봤더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급격한 V자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5%의 확률로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장세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3월 말 코스피는 지금보다는 약 5% 오른 5,350선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건 중국 증시의 예상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인데 이건 당분간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인 사고의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직접적인 투자 조언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개념적인 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인 추가 폭락, 이걸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방어하는 전략. 둘째, 유망한 자산과 부진한 자산을 짝지어서 그 성과 차이에 투자하는 페어 트레이딩. 셋째,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 보존.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페어 트레이딩 전략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내수 정책 덕을 보는 중국 AI 섹터는 사고, 반대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한국 제조업 섹터는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중국 AI가 한국 제조업보다 더 잘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유가 급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는 자산 보존의 개념도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땐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적 자산 배분 같은 리스크 관리 원칙도 중요한 전략의 틀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질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폭락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방아쇠에 통화 쇼크라는 기름이 부어졌고 이미 시장에 깔려있던 비관론이라는 불씨가 이 모든 것에 만나 터져버린 아주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데이터와 냉철한 전략적 사고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분석이 그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